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한국, 일본, 동남아 긴급 발령. 중국 국가 디폴트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인구, 산업, 부동산이 근본 원인이며 미중 무역전쟁과 중일 화폐절하, 러우 28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 주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당장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화폐 하락과 자본 유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아시아 주요 국가가 한 배를 탄 형국이라는 점입니다. 제2의 1997년 IMF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뉴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IMF 중국 디폴트 선언, 한국, 일본, 동남아 긴급 발령. 자, 이게 바로 중국이죠. 여기는 미국입니다. 지금 패권 싸움도 한창인데 중국은 지금 외유 내란이에요. 내부에서도 심각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오늘 정보는 정말 중요해요. 아주 여러 뉴스 또는 사실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가지런하게 정리했으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미국, 중국 무역전쟁이 가장 근본 원인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벌써 미국은 서방을 등에 업고 미국과 서방은 중국 저가 수출 공세, 관세 폭탄. 이번에 보면은 전기자동차도 뭐 1000만 원대 테슬라 그렇게 콧대 높이다가 또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저가 물량 공세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자, 미국 군수기업 12곳,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군수기업 12곳, 중국 내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어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서로 간에 한치 양보 없는 전쟁. 너희 관세 때려라.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로 타개하겠다. 바로 그거죠. 자,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원인은 중일 화폐 절하예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위안화를 지금 막 이렇게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왜? 이런 상황이 돼야 경기가 부양이 되고 또 수출이 경쟁력을 얻어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위안화 뭐 갑자기 달러보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자, 지금 달러 가치를 거꾸로 하락시킨다면 중국은 심각해질 거예요. 수출 경쟁력 다 무너지죠. 가뜩이나 디플레이션 문제, 내부의 소비 시장도 지금 붕괴된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일본이 이제 중국의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일본과 중국도 경쟁 관계란 말이에요. 3월 금리 인상, 엔 약세 유지, 역시 자본 유출 인상을 해가지고 적정선이 좋은데 너무 이제 약세가 돼요. 그리고 일본 국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의 자본도 지금 기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결국 중국과 일본의 화폐 약세 유지, 화폐 절하, 이 핑퐁 게임이 아시아를 공멸로 이끌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조건 방어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고 달러를 유지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면 또 돈이 빠져나가지. 유지를 못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바로 이 중국과 일본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그래서 진퇴양난인 거예요. 전쟁, 물가 상승. 자, 전쟁도 심각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러가 지금 또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이번에 무기 있죠. 자, 우크라이나에 그 보유한 무기, 신식 무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승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징을 하겠다. 자, 28 전쟁,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기류로 지금 가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 확전하겠다. 이 전쟁 확대는요, 유가 상승, 불부터 뻔하잖아요. 고물가, 고금리를 유지시켜서 세계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바로 중국은 또 대만을 침공할 야욕을 부리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시진핑 중국 위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중국 40년 만의 경제 위기, 시진핑 리더십 불안, 근본적인 위기와 3대 위기, 돌파 위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중국 시진핑은 궁극적으로 인구가 지금 계속, 중국이 우리나라만큼 심각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도 위기고요. 미국은 완전히 중국을 지금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중국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패권 국가로서 미국은 항상 옛날에 러시아 무너뜨리고 일본 무너뜨렸듯이 이제는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부동산 위기, 개발회사 부도나고 있죠. 지금 내부에서도. 그래서 부동산이 극심한 침체가 소비 침체로 좀 확산되고 있어요. 경제 위기, 성장률 감소하고 소비 급감, 경제 침체가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건 경제 성장률이 급전직하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3대 위기. 자, 엔진 첫 번째 수출, 미중 갈등으로 지금 수출이 탄력을 잃게 생겼고, 두 번째 엔진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이 부동산 때문에 중국이 많이 발전했는데 과잉 투자로 중국 붕괴의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발전의 상징이 됐던 부동산이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지방 정부에서 미친 듯이 지어댔죠. 엔진 세 번째 미래산업. 그렇죠. 이건 어느 정도 일간 성공해 보여요. 왜? 제조업 강국으로 부각이 됐으니까. 반도체, 신재생 점유율을 증가시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공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철저하게 응징하고 있는 모습. 돌파 원인, 돌파 위기인데 자업자득인 면이 커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돌파가. 왜? 자, 시진핑 주석하면서 해외 기업 내쫓는 강성,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어요. 지나치게 이기적인, 정말 공산주의 국가나 할 수 있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우리나라도요, 중국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봤습니다. 자, 전쟁 돌파, 러시아 우크라이나 28 전쟁. 도저히 내가 살아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국가는 대만하고 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요. 내 정권 뺏기는 게 전쟁보다 더 못 참는 일이거든요. 중국의 또 위기, 내부 분열. 그렇다고 중국 내부에서는 바보 천치만 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내부가 분열되거나 국가가 분열될 수도 있어요. 범미국 연대,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유럽이라든가 서방 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연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퇴양난에 처한 시진핑은 정권교체의 쓰라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도 결정난 건 없지만, 자, 동남아시아 위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오늘의 키포인트가 하나. 자,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여기에 뭐 이것만 있겠어요? 뭐 싱가포르, 그리고 타이, 베트남 등등등 많은데 거의 내용은 흡사합니다.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외국 자본 이탈. 이 두 개 때문에 항상 같이 이 화폐 때문에 경제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환율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보자고요. 인도 중앙은행 8% 성장. 근데 제일 그나마 안정적인 나라가 인도예요. 왜? 인도가 이미 중국의 인구수를 추월했죠. 그리고 중국만큼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다 인도로 지금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8% 성장, 금리는 동결, 그리고 화폐 가치도 그렇게 막 폭락하고 그러지 않아요. 루피와 환율 가치 하락, 다른 아시아보다 오히려 선전하고 있죠. 하락은 하지만 선전하고 있다고요. 주변이 흔들리면 따라서 위기에 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국이 분기가 먼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도는 물가도 그렇고 화폐도 그렇고. 자, 말레이시아는 근데 심각합니다. 자, 링깃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요. 1997년 타이 있죠. 타일랜드. 자, 이 타이, 태국과 비슷합니다. 공무원 급여가 무려 13%나 압박에 의해서 올렸는데, 이러니 당연히 물가가 뛰겠죠. 해외 자본 유출도 심각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볼까요? 4월 기준금리 올렸습니다. 6.0에서 6.25, 25비 이렇게 인상시켰는데, 루피아 자국 통화 약세.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못하고 있어요. 통화 가치는 계속 하락. 거기에다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죠.
자국의 통화가 약세되면 자본이 빠져나가겠죠. 주식 투자도 안 합니다. 그 나라 돈이 떨어지는데. 리스크 선제 대응. 인도네시아도 어떻게 해서도 살려고 선제 대응. 대만 3월 금리 인상, 통화 가치 안정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외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안정에 초점을 둔 건데, 여기 보세요. 통화 가치 계속 그런데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나마 반도체 하나로 버티는 나라, 우리나라 삼성으로 버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양해요. 근데 중국은 대만은 절대적이에요. 이 반도체 이거 무너져 버리면요, 이제 대만은 그냥 끝장이에요. 끝장. 가뜩이나 뭐 계속 유지할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중국이 언제든지 전쟁을 하겠다, 꼭 전쟁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한중일 국가 디폴트,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하여튼 누가 터지든 같이 터진다고 보면 되고요. 달러 값이 더 뛰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 이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이 선, 이게 지금 거의 고점 같아요, 제 생각에. 이 고점에서 더 뛰면 진짜 경제위기 터집니다. 물론 아직은 경제위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지금 워낙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2.4에서 2.2 하향 조정. 이거 진짜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선진국가 중에서 유럽, 뭐 아메리카, 그리고 뭐 아시아, 뭐 할 것 없이 주가가 이렇게 못 가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진짜 경제 개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전 정권 플러스 현 정권, 그래놓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정치권, 지금 상황이 꼭 안 좋아서 이렇게 성장률이 낮은 게 아니에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능. 여기 보세요. 또 낮췄잖아요. 어떻게 중국하고 같이 갑니까? 완전 망한 나라 중국하고 주가가 같이 가요. 다른 나라는 다 신고가라고 했잖아요. 정말 쪽팔려 죽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3천 넘어야 정상이에요. 지금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끌고 가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물론 삼성이 좀 문제도 있습니다. 반도체 문제라든가. 근데 그거는 일부 분야예요. 자, 아무튼 좀 협심해서 살렸으면 좋겠어요. 유엔 한국 경제성장률 2.4, 2.2 하향 조정.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1400 다시 돌파. 계속 돈을 퍼붓고 있죠. 그렇게 하기는 해야 돼요. 달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일지를 모르니까. 자, 문제점. 가계, 기업 부채도 심각하죠. 내부적으로는 더 썩어 굶었어. PF 연체도 문제죠. 저출산도 문제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인이 이걸 해결 못해요. 진짜로 국민한테도 호소를 해야 하고, 기업, 그리고 여당, 야당, 정치권 할 것 없이 싸울 게 아니라, 이래도 지금 여기를 돌파할지 의문인데 맨날 싸우고 있어요. 댓글 보면 심지어는 국민들조차도 싸우고 있어요. 뭐 정부 욕할 것도 못해요. 자, 중국 경제 국내 소비 저조하고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죠. 뭐 중국은 뭐 사실상 위안화 절하시켜가지고 수출 경쟁력 강화 조치를 했는데, 중국 저가 지금 과잉 생산하는 바람에 미국 서방이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 중국은 이미 디폴트가 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언만 안 한 것 뿐이지. 자, 일본도 심각합니다. 자, 엔화 방어, 금리 인상. 어쩔 수 없이 엔화가 적정하게끔 가기 위해서 17년 제로금리에서 탈출했죠. 근데 엔화가 1년 동안 지금 10% 세계 1위로 하락했어요. 일본이란 나라의 브랜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달러가 문제 생기면 그 뒷구녕으로 엔화가 있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엔화가 있지는 완전 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생산을 못 하는데, 미래 산업이 완전 꽝인데, 누가 이 나라를 믿고 엔화, 그전에는 뭐 인구나 많고 경제 그 비중이 아주 높았지만 이제는 점점 줄고 있잖아요. 1997년 IMF 피해갔지만 이때는 일본이 피해갔어요. 근데 지금은 터지면 일본이 제일 크게 터질 거예요. 한국 경제 심각하다. 주식 세계 꼴찌. 이게 주식 보면 알아요. 주식 보면 그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진짜 만신창이에요. 97년 IMF 위안위기, 2014년 윤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IMF 한국 위기, 한국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 위기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빵점인 적이 없었어요. 제 말 맞잖아요. 지금 뭐 아직도 코로나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형편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경제 성장률은 저 모양 저 꼴일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특정 정당 지지 오판하지 마세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전현 다 플러스니까. 한국 부동산 가계부채발 경제위기 GDP 위험 수위를 넘어섰어요. 부동산 거품 경제위기 얼마나 또 셉니까? 서울 PIR 지수가 21호 세계 1위권. PF 부실 경제위기 건설사 2금융권 지금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거 터져버리면 경제위기 터진단 말이에요. 금융위기 111조 최대 위기 민간대출 6천조입니다. 자, 그림자금융 비은행 연체가 심각해요. 중국으로 따지면 그림자금융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2금융권 비은행. 솔직히 그게 은행도 아니야. 사채만 또 못해. 내가 보기에는 2금융권 아주 싸잡아서 비난하자면 그래요. 그렇게 연체율이 높은 은행이 어디 있어요? 비은행, 저축은행, 새마을, 상호조합 누가 할 것 없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죽하면 한국 부동산 최악 이제 시작했다. 경제성장률 급추락, IMF GDP 순위 10에서 14위로 어떻게든 게 10위가 우리가 그래도 보면 9위에서 12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경제가 완전 엉망진창이니까 이렇게 추락하죠. 물론 멕시코나 그런 나라들이 인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추월 당해요. 그렇지만 너무 빨라요. 29년에는 인도네시아한테도 추월 20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경제가 엉망진창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 정책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제 생각으로 해봤어요. 정책이 무능합니다. 두 번째, 강성 노조. 양쪽 지금 서로 반대쪽 제가 다 지적했어요. 개혁도 부진합니다. 야당도 대안이 없어요. 싸우려고만 하지. 자, 아시아 IMF 외환위기, 제2 아시아 위기,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 강세가 결정적. 항상 환율이 불안하면요, 금융위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외환위기의 공통점, 미국 긴축. 지금도 미국 긴축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안 했잖아요. 이번에도 긴축 늦게 하겠다 하니까 긴축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주가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달러 강세. 그나마 다른 나라 주가는 신고가라고요. 우리나라만 지금 완전 중국하고 똑같아요. 정말 반성해야 돼요. 반성. 아시아 통화 추락, 투자금 이탈 가속. 이러니 외국인들이 주가에 막 투자하겠어요? 아니 지금 달러도 이 모양 이끌이고 앞이 안 보이는데 싸우기만 하고. 엔저 장기화. 더군다나 주변에 중국, 일본 이 나라들의 환율도 문제죠. 중국 위안화 철학. 자, 일본, 중국 환율 인하 서로 지금 둘이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아. 계속 내려가. 치킨 게임. 달러 강세, 환율 전쟁, 중일 아시아 경제 위기. 제가 이거를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 터져갖고 어쩔 수 없는 건 다행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강해야 빨리 회복해서 회복하는 거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적어도 터지진 않죠. 여기 보시면 달러 대비 통화가치 하락폭. 오, 여기 중국, 일본 압도적으로 지금 일본 이 1년만이고 2년까지 합치면 일본은 더. 일본은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엔화가 1년 전에도 많이 1위였거든요. 또 10%. 아르헨티나 다음에 우리나라야. 달러 방어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97년에 외환위기 터졌던 나라, 대한민국,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자, 여기에 누가 더해질 것 같냐면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일본, 중국 이쪽에 이제 인도도 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 선전 다 중국이 싹쓸이 했네요. 이렇게 거품이 심하니 망하죠. 그 다음에 기업 부채도 중국이 압도적이네요. 거의 180%. 자, 달러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유로화예요. 달러와 유로화가 절대적이죠. 자, 이제 이게 중국의 부동산이 그려졌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국 지방정부는 사실상
디폴트 상태이며 중앙정부는 공산주의 특성상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화폐 하락, 자본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